쓸모아. 한국은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한 이탈리아 군인의 자녀가 현지 언론에 쓴 글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마스크를 지원한 데 대한 감사 인사였습니다. 미켈레 산토르 씨는 지역 일간지를 통해 한국 정부가 참전용사 유가족 등 100장이 넘는 KF94 마스크와 진심 어린 서한이 담긴 소포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해 부상자 치료 및 재활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산토르 씨 외에도 참전용사 유가족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양말을 사용했으나 질 좋은 마스크를 받으니 눈물이 난다며 우리를 잊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은 한국의 진심 어린 보답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시내 주벌 한국 대사관에서도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마스크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참전공로로 2018년 한국의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그리졸레 씨는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형제라며 감격을 표했습니다. 참전용사 미셸 오즈알드 씨는 공영 프랑스 3채널과 인터뷰에서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싸운 사람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 무척 감동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6.25 참전용사들이 거주하는 첼시 왕립병원의 한국산 마스크가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영국인 시릴 루거 씨는 마스크를 받고서 한글로 대단히 감사합니다를 적은 팻말을 직접 들어보였습니다. 런던 첼시 왕립병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를 관리하는 필립 세년 소령은 첼시 왕립병원에는 여러 전쟁과 전투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이 있지만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아와 인사를 전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에도 잊지 않고 지금도 한국에 전달하고 있는 마스크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22개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감사의 마스크 100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나이 88세가 된 참전용사들의 나이를 고려해 행사를 치르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령의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마스크 100만 장을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이 전달한 마스크는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시켜 이제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각종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수출하며 참전국들에게 군수품을 양도해줄 정도로 강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은 꾸준히 파병 활동을 통해 한국전 참전국들을 도왔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남수단에 파병되는 한빛부대를 통해 진단키트 100세트와 마스크 2만 장을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물품은 매우 부족한 남수단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남수단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전세계로 활용해 마스크를 지원하고 가족들이 준비한 생필품도 함께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21일 레바논에 파병 중인 동명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동명부대는 2007년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에서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보낸 부대로 한국군 파병부대 중 최장수 파병부대입니다. 동명부대는 적극적인 민사작전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레바논 국민의 친구이자 형제라는 찬사를 받으며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지난해 파병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3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아덴만 해역을 향해 힘차게 출항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전투함 해외 파병부대로 청해부대 10년은 세계 평화에 기여해온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했습니다. 2014년 아라우 부대는 태풍으로 재해를 입은 필리핀의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16곳의 복구를 도왔습니다.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6.25 참전용사를 돕기 위해 주택복구와 진료지원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당시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주요 정부 인사들은 부대를 여러 차례 방문해 대한민국은 진심을 담아 우리를 돕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해외 파병으로 한국전 참전 국가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힘껏 도왔고 평화가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지난 70년 전 한반도에서 3년간의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국제사회 원조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 지원을 바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한국 국민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원자물자로 온 식품과 의복으로 허기와 추위를 달랬던 한국은 이제 굶주린 나라들에게 대규모의 쌀을 지원해주는 세계 경제 1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국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꾸준히 도와주고 있고, 또한 90여 개가 넘는 민간단체들이 세계 80여 개국에 긴급구호와 의료보건,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6.25 참전용사들은 그동안 꾸준히 한국에 초청되어 한국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영국군 참전용사 윌리엄 스피크먼 씨는 한국을 찾아 놀라며 전쟁 당시 한국이 혼란 그 자체였고 이 상태를 어떻게 재건할지 모를 정도로 절망적이었지만 한국에 와서 재건을 이룬 것을 보니 대단히 감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테레다 메르세 씨는 1953년 강원도 철원에서 북한군과 전투 중 오른쪽 다리에 폭탄 파편을 맞아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전쟁 후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한국전 참전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발전했다는 소식에 한국이 잘 살게 됐다니 내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참전한 태섬 자마리암 씨도 자유를 되찾은 한국 사람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전 세계의 노병들은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며 한국전쟁 참전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장해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70년이 넘는 지금도 잊지 않으며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의 방역 모델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무너져갈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싸워준 참전용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